안녕하세요. 최근에 네이버 주가, 정말 크게 뛰었죠. 네, 맞아요.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 바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있잖아요. 네, 두나무. 네, 두나무와의 그 초대형 인수합병 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하나로 시장이 아주 들썩였어요. 네, 그야말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빅딜 소식이었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하루 만에 막 10% 넘게 급등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오랫동안 네이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큰 기대감을 불어넣은 거죠. 이게 단순한 사업 제휴가 아니라 네이버의 미래 성장판, 심지어는 지배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 관심이 엄청 뜨거운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거대한 거래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투자자이신 당신에게 이번 딜이 가져올 기회는 뭐고 또 피해가야 할 함정은 없는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두 거대 플랫폼이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 거래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네. 네이버페이와 업비트가 만나서 탄생할 그 슈퍼앱의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이 딜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뭐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엔진. 더 나아가서는 네이버의 다음 세대 리더십 구상이라는 약간 숨겨진 퍼즐 조각까지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물론 기업 가치 평가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또 규제라는 높은 벽도 당연히 냉정하게 분석해야겠죠.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 딜의 뼈대가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할 개념 같은데요. 네, 이게 용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모회사가 되려는 회사가요,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을 100% 전부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100%요? 네, 전부. 중요한 건 이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회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되겠죠. 네,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파이낸셜이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회사, 즉 두나무 주주들의 주식하고 그냥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전혀 없는 거네요. 주식 대 주식으로 그냥 바꾸는 거군요. 그럼 두나무 주주들은 이제 두나무 주식 대신에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출 없이 두나무라는 이 거대한 플랫폼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거래가 완료되면 지배구조는 네이버 드로워, 네이버 파이낸셜 1% 자회사, 드로워, 두나무 이런 형태로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는 각자 법인으로 그냥 남지만 네이버의 선자회사가 되는 셈이죠. 구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방식을 택하면서까지 네이버가 얻으려는 게 뭘까요? 역시 시장이 가장 열광하는 부분은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나올 시너지 효과, 이거겠죠. 네, 맞아요. 네이버는 사실 검색, 쇼핑 외에는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번 딜로 네이버는 단숨에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그러니까 업비트를 선에 넣게 되는 거예요. 네. 연간 거래액이 80조 원에 달하는 네이버페이,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80%를 점유한 업비트의 결합. 이거 상상만 해도 파급력이 느껴지시죠? 80조 원이랑 80% 점유율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쇼핑하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고 친구한테 송금하고 대출도 받고 이제는 업비트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까지 하나의 앱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슈퍼앱의 청사진이겠네요. 네, 사용자 편의성이 엄청나게 증대되는 건 분명 큰 장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본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요, 이 딜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선점 경쟁에 있다. 이런 분석에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이건 단순 결제 편의를 넘어서서 네이버의 수익 구조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일 수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이름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 있잖아요. 네, 법정화폐. 네, 그거랑 가치가 1대1로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널뛰게 하지 않으니까 실제 상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이버페이 같은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딱 좋은 겁니다. 가격 변동성이 없으니까 진짜 돈처럼 쓸 수 있다, 그 말이군요. 그럼 네이버페이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 미래에셋증권 분석 자료를 보면 시나리오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술, 기화체인이라고 있거든요. 기화체인이요? 네.
그걸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비트가 이 코인을 유통하는 핵심 창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페이가 가진 그 방대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있잖아요. 거기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심지어 2030년에는 이 사업만으로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3천억! 야, 이건 정말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사용자 편의만 좋아지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 구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지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활성화되면 네이버는 현재 카드사에 지불하는 그 막대한 결제 수수료 있잖아요. 그걸 아낄 수 있어요.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는 거죠. 아,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가치만큼의 실제 원화를 어딘가에 예치해야 하거든요. 네. 이 예치금을 또 운용해서 얻는 이자 수익까지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네이버에게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심장이라, 와,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분석이 나와요.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사업적 M&A를 넘어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의장이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을 차세대 리더로 염두에 둔 빅픽처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일부 언론하고 분석가들이 제기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번 딜이 어쩌면 2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요? 네. 1단계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이고요. 2단계는 이렇게 해서 몸집이 훨씬 커진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네이버 본사가 병합하는 그림입니다. 네이버 본사와의 합병까지요? 그렇게 되면 지배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 아닌가요?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차세대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2단계 합병까지 정말 현실화된다면 계산상으로는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그룹 전체의 최대 주주로 등극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와, 이혜진 회장이 자신의 지분일이 희석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려운 시나리오인데요.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과감한 승부수라는 해석이 붙는 거죠. 이혜진 의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보다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서 네이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면 강력한 창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송치영 회장은 아시다시피 맨손으로 시작해서 업비트를 국내 1위, 세계적인 거래소로 키워낸 인물이니까요. 그런 에너지를 좀 수혈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 이런 분석인 거죠.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이번 딜의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미래 10년, 20년을 이끌 리더십의 향방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지만요. 이런 관점까지 고려해야 이번 딜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빅딜에는 동선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잖아요.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역시 기업 가치 평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지분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번 딜의 가장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대략 한 10조 원에서 많게는 16조 원까지도 거론이 되거든요. 10조에서 16조요? 네. 반면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약 4조 원에서 8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몸값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럼 이걸 단순히 주식을 맞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나무 가치를 12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를 6조 원으로 본다고 가정하면요. 네. 주식을 교환했을 때 기존 두나무 주주들이 합병 후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의 약 67%, 그러니까 3분의 2를 가져가게 돼요. 만약에 두나무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 이 비율은 70%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자기 금융자회사의 최대 주주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네이버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일 텐데요. 그렇죠. 네이버가 합병법인의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반드시 피하고 싶은 결과일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닐 텐데.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 교환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
두나무 가치를 시장 평가보다 약간 낮추거나 아니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미래 가치를 좀 높게 반영하거나 하는 방식이죠. 아, 협상의 기술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네이버가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새로 주식을 발행, 즉 유상증자를 하고 네이버 본사가 현금이나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동원해서 이 신주를 사들여서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일부 분석에 따르면 뭐 한 2조에서 5조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2조에서 5조. 꽤 큰 금액인데요? 네이버에 그 정도 여력은 있나요? 네이버의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3조 원 정도 있고요. 자사주도 꽤 보유하고 있어서 자금 여력 자체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결국 두나무의 주요 주주들, 특히 창업자인 송치영 회장 측하고 다른 재무적 투자자, FI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결국 이 교환 비율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번 딜 성사의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딜 소식이 딱 알려진 후에 시장 반응도 좀 엇갈렸잖아요. 네이버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 오히려 두나무 비상장 주가는 좀 하락했어요. 두나무 지분을 가진 다른 상장사들, 뭐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주가도 약세를 보였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두나무의 미국 나스닥 단독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네이버 품에 안기는 것보다 독립적으로 상장해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시장 분위기가 향후 주식 교환 비율 협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 문제 외에 또 다른 큰 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금가 분리라는 규제 문제인데요. 이건 뭔가요, 금가 분리? 금과 분리, 네,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하거나 자회사로 두는 것을 좀 제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아,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그동안 약간 비공식적으로 유지해온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딜은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두는 구조잖아요. 그럼 이 원칙에 그냥 딱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뭐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네. 반면에 아니다.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금융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이 문제가 딜 자체의 성사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딜이 그냥 엎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건 정말 큰 리스크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 빅딜이 오히려 좀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디지털 자산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정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 또 고려해야 할 변수는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두나무 주주 구성도 꽤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두나무에는 창업자들 외에도 뭐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같은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이 있고요. 또 지분 20% 이사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를 수 있어서 주식 교환 동의를 얻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번 딜 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나 협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고요. 특히 그 하나투자증권이 가진 RCPS, 즉 전환상환 우선주, 이것도 변수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RCPS? 네, RCPS는 나중에 특정 조건에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에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환 조건하고 시점에 따라서 한화투자증권의 최종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게 또 전체 주식 구한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주주 구성과 계약 조건들이 협상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복잡한 딜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 거대한 M&A 추진 소식이 투자자이신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분명히 한국 핀테크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슈퍼앱의 탄생 가능성,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 그리고 어쩌면 네이버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십 구축 가능성까지 기대 요인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이버는 정말 절실했던 신성장 동력을 얻게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생태계와 또 제도권 편입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는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매우 높습니다. 두 회사의 몸값 차이에서 오는 그 지분율 문제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협상 과정, 또 금과 분리라는 결정적인 규제어들 통과 여부, 그리고 다양한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까지 당신과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딜이 품고 있는 엄청난 기회와 함께 그 이면에 도사린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역시 첫째, 주식 교환 비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둘째는 금융당국이 금과 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딜 성사의 가장 큰 열쇠가 될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만약 딜이 성사된다면 아까 잠깐 언급됐던 네이버 본사와의 추가 합병 가능성이 실제로 추진될지 이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합병 추진이라는 정말 뜨거운 이슈를 놓고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의 구조부터 잠재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내재된 위험 요인까지 다각도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빅딜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국의 디지털 금융과 인터넷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그런 메가톤급 이벤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결합이 모든 난관을 뚫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과연 네카오, 즉 네이버 카카오로 굳어졌던 한국 인터넷 시장의 양강 구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단순히 금융시장을 넘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